드디어 어제 발표된 미국의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2.9%, 발표가 된 수치는 2.8%였었지만 그래도 아직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여파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 관련된 우려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당 소식을 듣고 수치가 마음에 든다,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다라면서 이를 굉장히 반겼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좀 상승하는 듯 했었으나 이 상승에 물을 끼얹은 소식이 또 있었죠. 캐나다가 보복관세 30조 원어치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막 상승하려고 했었던 시장에 찬물을 찌끄려버렸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과 컴퓨터, 스포츠 장비, 철강, 주조 제품 등에 해당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자, 과연 트럼프가 이를 듣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보복관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가운데 미국의 상무장관,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내가 한번 말려보겠다. 캐나다와의 관세전쟁 상황, 진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도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트럼프의 관세는 가치가 있다. 이거 안 그래도 민감한 시장인데 굳이 침체라는 단어를 꺼낼 필요가 있었나?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와의 관세전쟁 한번 말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관세 전쟁 중에 있는데 금리를 내렸다. 유럽도 내리고 캐나다도 내렸는데 미국도 금리 좀 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롬 파월이 보고 있나? 자, 한편 트럼프 아닌 척 했지만은 지금 좀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증시라든지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러한 우려를 일축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호황세를 보일 것이며 그리고 또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관심이 없는 척 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침대래라고 하나요? 아무튼 시장에 관련돼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 도널드 트럼프. 한편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약화 소식에 환호했었다가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 또 자빠지냐?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82,333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876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비트가 8만 달러 위에서 놀아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지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부디 조만간에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30일 휴전 제한 수용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누가 문제냐? 러시아 이놈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중단했었던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3억 6,747만 달러나 빠졌는데 블랙록에서만 1억 4,70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었고 반면에 메타 플래닛 같은 경우는 162개의 비트를 추매. 이어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인 럼블 같은 경우도 188개의 비트를 추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푸틴이가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라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러시아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한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실 중앙은행이 허가를 하든 하지 않든 할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겠지만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다가 이런 소식이 나왔다. 머지않아서 중국에서도 이런 소식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은 크립토코언트의 기구자 미그놀렛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이체량이 급증을 해버리고 있다. 누군가가 장외 거래를 통해서 시장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현재 시장 급락으로 공포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동안 일부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에서 물량을 축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축적이 완료가 되면 뭐다? 선물 시장 가격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과도하게 숏 포지션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면 숏 뚝배기가 날아가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외 거래 시장에서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고래들 매도세 역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바이낸스의 고래들 매도세가 줄어들었을 때 종종 시장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에 반대로 매도세가 거세지면은 조정이 오게 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반등 및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 지표는 나쁘지 않은 가운데 M2 머니 서플라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M2 머니 공급량 증가와 함께 자산시장의 가격들도 좀 상승을 해보자 라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별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차트상에서 S&P 500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채널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지만은 바닥을 세 번 찍었기 때문에 해당 채널을 상방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LG 분석가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면 비트코인이 84,11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 저점을 뚫고 75,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제서야 반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브라스카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해당 저항 84,000달러를 뚫지 못하면은 68,000달러까지도 70,000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84,000달러 위에 가서 안착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이겠죠. 댄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금 200일 2평 바로 아래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자, 해당 가격대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84,000달러대랑 겹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위 85,000에서 6,000달러 사이에는 200일 지수 2평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당 2평들을 제끼고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근데 과거 같은 경우 해당 자리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와리가리를 쳤었던 이력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긴 시간을 머물 것까지는 않고 일단 빠르게 해당 정을 돌파하고 나니면은 아래로 쳐박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리 마리테니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다가 친다라면은 91,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소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84,000달러대를 뚫고 안정적으로 올라줘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 채널 이런 식으로다가 추세를 받고 맞았을 때마다 반등해서 상승하며 올라가는데 해당 비트코인 상승 추세 아직 살아있다 딱 맞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가지야 뭐해 빨리 올라가.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비트코인 부디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소식들입니다. 암호화폐 시총 상위 10개를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다룬 토탈 3 차트 최근 하락을 하긴 했었으나 지지 구간에 맞닿게 되면서 주봉 기준으로다가 해머 캔들, 망치 캔들을 만들면서 지금부터 반등 및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회로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만간에 알트들이 반격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트를 포기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반짝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좀 지겹습니다. 지겨운데 비트코인 도미 차트, 한 달 차트 항상 떨어진대. 근데 안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떨어질 것인가? 몰라.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2,160만 달러 유출, 블랙록에서 1,180만 달러가 빠져 나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렌 미사일 터렛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전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조만간에 끝날 수 있다.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리플사의 법무팀이 빡쳐가지고 지난 8월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판결을 보면은 판사는 리플사 보고 1억 2,500만 달러치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기관 대상 XRP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최근 SEC 게리 겐세이가 빠져나간 다음에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과의 소송을 종료를 하고 있는데, 소송이 종료됐었던 모든 회사들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는데 왜 리플사만 벌금도 내고 페널티까지 받게 되느냐? 왜 우리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억울하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SEC와의 협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소송은 마무리된 거나 다름없다 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XRP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최근에 XRP 관련된 현물 ETF도 속속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프랭클린 템플턴도 최근에 XRP 현물 ETF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SEC가 그동안에 알트코인 현물 ETF들 신청 접수됐었던 것에 대해서 결정을 일단 다 지연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XRP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솔라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또 뭐 있습니까? 헤데라 해시그래프 관련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 현물 ETF들 같은 경우는 심사기한을 연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알트코인 ETF들이라도 승인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좀 많이 처져 있는 시장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어떤 이들은 새로운 SEC 위원장이 정식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알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 처리를 좀 빨랑빨랑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실물자산 토큰화 및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크리타이즈가 블록체인 오라클 솔루션으로 레드스톤을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레드스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상장도 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새로운 상승 다크호스 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주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